네, 시각 현재 양대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는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제가 트렌드 투자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트렌드 투자.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건데, 수급 구도는 여전하죠. 외국인 매도, 또 간간히 국내 세력의 방어.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서 월요일에 이어서 조금 다른 얘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어제 미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이 12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얘기죠.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점은 더 이상 미증시에 우리 증시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즐길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출구 전략, 또 그것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달러 강세, 또 그 이어 따라오는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 자,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해서 시장은 이런 요인 때문에 당분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하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진 않죠. 돌파구를 마련하기 마련인데 시장이 아니라 틈새 트렌드를 쫓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한 이유가 그 스마트폰 사업 부문 때문인데 그동안 수익성이 좋았던 하이엔드, 그러니까 비싼 스마트폰의 판매가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거죠.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에 저가폰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은 뭔가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고가 폰이든 저가 폰이든 싸든 비싸든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건 트렌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사들을 보고 또 류현진 경기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량의 폭증은 필수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싼 게 팔리든 싼 게 팔리든 이게 바로 트렌드가 되겠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더 이어가겠는데 우리 증시에 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마트폰의 수익성 저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전력 공급난이 심각하더라는 얘기도 있고 달러 강세 추세적인 부분이죠. 또 불황, 미국의 경기 호전이라는 것이 이머징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때문에 더 힘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폰의 수익성 저하되는 건 저하되는 것이지만은 데이터량이 폭증하는 것은 엄연한 트렌드입니다. 전력 공급난이 심각한데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되죠. 결국은 결국은 절전형 제품을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주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불황이라 그러면은 불황에 강한 기업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예시 종목으로서 데이터량 증가에 따라서 장비주죠. KMW, 엔텔스 같은 종목, 아프리카 TV, 우리나라에 유튜브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 절전형 제품 기르면 LED의 대표주가 되는 서울반도체. 달러 강세 수위주, 많은 달러가 앞으로 들어오겠죠. 대우인터내셔널, 불황에 강한 기업, 실적이 안 좋다고 게임 오버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 승모를 당했었는데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상상력이 필요한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새로운 트렌드는 분명히 수급을 끌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화 시장을 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도 나오고 성장성 많이 나오겠지만은 실적이 없다 그러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체크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를 쫓는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틈새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새로운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오늘은 양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의 주식형 펀드로의 이 자금 유입 22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2007년 이후에 6년 만에 최장기간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매매 동향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우선 외국인 기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외국인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오전에 일단 삼성전자 순매수 유입입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그 속도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멈추고 있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매도를 했던가 생각해보면 이유는 두 가지죠. 출구 전략.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이게 다 끝났는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들, 서비스, 철강, 통신화학, 금융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 운수 장비,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에 소폭 매수가 들어오는데 운수 장비 쪽이 좀 많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이 난장에 어려운 장에 그래도 추세를 잡은 종목은 기아차, 현대차 정도가 추세를 겨우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우조선 해양 같은 종목, S-오일,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 기조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더라. 기관들 쪽을 본다 그러면 펀드 자금이 22일째 유입이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어떤 틈새 시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07년의 어떤 상황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많을 때는 1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들어온다는 게 많아야 천억 정도, 그 다음에 적을 때는 뭐 몇백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규모 자체는 작지만은 그래도 22일째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운수 장비, 서비스, 건설, 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철강, 음식료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현대모비스 보이고요. 좀 힘들죠. 기아차, 삼성 SDI, NC소프트, LG 디스플레이. 아마 종목을 보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기관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돈은 들어오지만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틈새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략을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이미 그 시장 전체에 대한 그 형태나 말씀을 드렸죠. 바닥 따지기 국면. 그러니까 1770포인트 하방, 위쪽으로 1900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권에서 바닥 따지기 국면이 향후 2, 3개월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갇힌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형주, 우량 대형주입니다. 실적이 되는 대형주들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좀비 같은 장이죠. 빠져야 먹을 게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 투자,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세 번째 방법.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